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NGP 플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과세를 맞는다면 세금 폭탄을 맞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종합과세, 과연 그 실체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확실하게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종합과세라고 하는 것은요,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고민이죠. 동상이몽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같은 그 침상에서 잠을 자도 두 사람이 다른 꿈을 꾼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빈자와 부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자는요, 너무나 소득이 많아요. 소득 종류가 뭐 수십 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과세 피하는 것이 꿈입니다. 같이 침상에서 잠을 자더라도 단, 단잠을 자면서 꿈을 꾸겠죠. 뭐냐면요. 바로 종합과세를 피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요. 종합과세를 당하는 게 꿈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각종 소득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와 빈자의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소서민이 봤을 때 부자들은 걱정이 없겠구나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부자가 그 돈이 많으니까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엄청나게 고민이 많죠.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은 절대 생각하지 못하는 종합과세도 맨날 전전긍긍하면서 걱정해야 되고요. 재산을 어떻게 불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안 뺏길 것인가, 사기당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사업체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상속과 증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엄청난 고민에 쌓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종합과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 공포의 실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민나상 이시온이 하지메 마시오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8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2배부사 근일연기라고 하는 그런 8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부동산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포함됐고요. 일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이나 아니면 사업소득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에 포함되는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그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은 6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과세하는 그런 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하고 퇴직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살림소득이 있었는데 이 살림소득은 바로 사업소득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분류과세는 양도소득하고 퇴직소득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부터 배당소득은 1년 단위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과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에 이루어진 소득이다 보니까 그 1년 단위로 종합과세하지 않고 따로 떼어놔서 분류과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종합소득이라고 해서 근로소득부터 배당소득이라고 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죠. 하지만 근로소득이 있는데 각종 소득이 있다. 그랬을 때 누진과세, 종합과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랑 별도로 분류과세를 합니다. 여기서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라고 하는데 분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분류가 맞죠. 분류 따로따로 처음부터 다른 것이에요. 따로따로 그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하고 비닐하고 일반 종이하고 그다음에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분류를 하는 것이지 하나에서 자른다. 이것이 바로 분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쓰레기 분리가세 분리수거라는 말도 잘못됐죠. 분류 배출이 맞습니다. 쓰레기 분류 배출이 맞겠죠. 자, 그렇다면 분류과세하고 분리과세 차이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 등 6개 소득에 대해서 당연히 그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관계없이 별도로 분류과세 따로 떼어놓고 과세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 금액 이하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세는요,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분리해서 정결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분리과세 상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와 분류에 대한 것들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분리과세. 그러면 일반적인 사항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과세이지만 종합과세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소득이 있다면 잘라서 분리해서 일단 과세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봐서 합산하지 않는다면 그거로 정결짓거나 아니면 합산한다면 누진과세를 당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당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납적 분리과세라고 해서 원천 징수 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종합과세로 전환한다. 이것이 바로 예납적 분리과세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자소득세를 원천 징수 15.4% 하죠.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서 끝낼 수도 있지만 1년 동안에 종합과세 대상자인 연 2천만 원을 초과했다. 그랬을 때는 바로 종합과세로 전환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납적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완납적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로 아예 종합과세랑은 관계없이 그냥 분리과세로 종결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 당첨금이라든가 세금 우대 상품이라든가 이것은 처음부터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짓는다. 완납적 분리과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종합과세라고 하는 것은 예납적 분리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야 1년에 2천만 원 미만의 그런 이자 배당 소득이 나오니까 그것으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예납적이지만 완납적 분리과세로 끝나죠. 하지만 자산이 많다면 2천만 원을 초과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완납이 아니라 예납적으로 해서 나중에 종합과세를 당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종합과세라고 하는 것은 1년간 1인당 이자 배당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부부 합산이었는데 위헌으로 판결나서 1인당이 되겠습니다.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위 말해서 합산 누진과세를 하게 됩니다. 종합과세를 당한다면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하죠. 14%입니다. 15.4%죠.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쳐서.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예납적 분리과세를 일단 실시합니다. 하지만 1년 동안에 기본적으로 이자 배당 소득이 많다. 그랬을 때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랬을 때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5.4%에서 49.5%까지 세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최저는 15.4%가 되겠습니다. 최고는 49.5%고요. 종합과세를 당한다면은요. 그러나 세금 폭탄이 될까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초과됐다고 해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된다 하더라도 세금 폭탄을 맞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연봉이 고액 연봉자라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49.5%지만 이것은 10억 초과되는 과표에 대해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천만 원 정도의 연봉자라면 별로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단지 정부의 집중 관리 받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이 8천이고요. 이자 배당 소득이 만약에 2,500이다.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이랬을 때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2,500만 원 가정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세금을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요, 소득세 산출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두 개를 계산해 놓고요, 그 중에서 많은 것으로 과세를 하는데 첫 번째 과세 방법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2천만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율 6%에서 45%를 곱해주죠. 그런 다음에 2천만 원 곱하기 그 다음에 원천징수세율 14% 또는 비영업대금이익은 25%가 되겠죠. 이것을 합쳐 봅니다. 두 번째 산출은요, 금융소득 제외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금융소득 총수입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율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큰 금액, 맥스죠. 큰 금액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번 근로소득 8천하고 이자 배당 소득 2,500일 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입니다.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고 그러다 보니까 24% 세율에 걸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864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2천만 원 초과 2천만 원에 대해서는 14%니까 280만 원. 토탈 합쳐 가지고 1,144만 원의 종합소득세가 산출됐습니다. 두 번째 방식이 되겠습니다. 5,500만 원 곱하기 24% 빼기 576만 원 하니까 744만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2,500만 원에 대해서 14% 하니까 35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94만 원이 됐죠. 이 둘 중에서 비교해서 가장 큰 금액인 1,144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과세죠. 물론 기납부세액이 350만 원이 있다. 2,500에 대해서 원천징수세 14% 떼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빼고서 추가적으로 794만 원이라고 하는 그 세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6천만 원이고 이자 배당 소득이 2,500이다. 이랬을 때는요. 사실상 종합소득세는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2천만 원 가정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라면 그 전체적으로 세금은 829만 원 나오고 두 번째 기준이라면 824만 원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5만 원 더 나오는데 첫 번째 기준으로 당연히 세금을 떼겠죠.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 빼고서 나머지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일정 연봉에서 종합과세를 당하더라도 세금이 그다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과세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정부로부터 집중관리를 받다 보니까 표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적 외에는 사실상 종합과세를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이 별로 없는데 한 해에 2,200이더라 이자 배당 소득이.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거는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산가람은 다르죠. 왜냐하면 세금도 세금이러니와 나중에 그 집중관리 받는 것이 싫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저서,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꼼짝마 금융, 동물과 자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천 원 정도의 이북으로 판매 중이니까 저한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과세를 당한다면 일단은요, 자산가라면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가에 부인이 있죠. 무소득 배우자인데 부자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부동산도 많고 단소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부양자에 대해서 그 남편한테 당연히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겠죠. 그런데 만약에 2천만 원을 초과했다. 종합과세를 당한다. 그러면 피부양자가 박탈이 되면서 그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특히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폭탄이 내려오니까 건강보험료 이거 지긋지긋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체증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부터 피하는 것이 더 좋겠죠. 자산가라면요. 정말로 상속세보다도 이것이 더 지긋지긋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가라면 갑작스럽게 무소득 배우자가 종합과세 대상자로 지정돼서 정부로부터 관리 대상으로 지정받는다.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피곤하겠습니다. 따라서 종합과세로 늘어나는 세금 부담보다는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박탈과 종합과세 관리 대상자 지정이 더 무섭다는 말을 하죠. 자, 그렇다면 종합과세 회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상적인 노력이고 형식적이고 효과 거의 없습니다. 절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과세 상품을 가입한다. 이것은 뭐냐면요. 여우피열에다가 호랑이 만난 격이고요. 개똥피열에다가 정화조 속에 퐁당 빠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과세 상품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과세 상품 가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종합과세 피할 수 있지만 비과세도 안 좋은데 분리과세는 더욱더 안 좋겠죠. 만기를 분산해서 쪼개기 한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제대로 된 상품 가입하지 않고 만기를 분산해서 쪼개한다. 이것은요. 있는 범위 내에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아니면 가입자를 분산한다. 이것은 가입자한테 분산했을 때 과거에는 차명 계좌가 인정됐지만 이제는 증여세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뭐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든가 비과세 연금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을 가입시킨다든가 아니면 ISA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상품들을 가입시켰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여기에 혹해서 가입하면 안 됩니다. 자산관리 망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효과도 없고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상품을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종합과세를 피하고자 쓰레기연금보험이나 단기납 종신보험을 가입해서는 최악의 선택이 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했다고요? 당장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최고의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죠. 솔루션은 이겁니다. 개인이 투자하면 절대로 소득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투자하는 것을 배제해서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과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인세 절세가 되겠죠. 그 개인은 종합소득세 49.5%지만 일반적인 법인은요 9.9% 내지
아니면은 20.9% 정도밖에 보통 내지 않습니다. 2억 원의 투자 수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이 그렇다는 것이죠. 4억을 벌고 2억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억만 남겠죠. 9.9%만 과세합니다. 엄청나게 적거든요. 법인세가 1,98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4억을 벌고 2억을 비용 처리하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이 4억을 벌었다. 2억 비용 처리도 못하고 4억 원에 대해서 최대 49.5% 세금을 피할 수가 없겠죠. 종합과세 9,900만 원 대비해서 무려 8,920만 원을 한 해에 절약할 수가 있으니까 법인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법인 설립의 메리트라고 하는 것은요. 법인 설립 시 지분분산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없앨 수 있다는 것이죠. 소득화 시키지 않을 경우에는요. 건강보험료를 평생 내지 않습니다. 다양한 투자 활동을 전개해서 부동산 투자나 AI 투자 상품, 주식이나 채권, 기타 등등을 통해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엄청난 벤치마크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법인에서 투자한다면 종합과세를 회피하고 면제할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법인세율이 굉장히 낮고 모든 비용을 다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많이 벌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녀나 손자녀의 자산 증식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법인에서 투자해서 혹시라도 손실이 발생됐다. 그렇게 된다면요. 2월 결손금에 대해서 공제를 15년 동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돈을 벌어도 예를 들어서 한 해에 10억을 손해봤다. 그러면 다음에 10억을 벌어도 세금은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은 다릅니다. 10억을 손해봤다. 세금 안 내겠죠, 당연히. 하지만 10억을 다음에 벌었다. 세금 내야 됩니다. 10억 원에 대해 세금 내죠. 그것이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제한 마련도요. 법인에서 크로스 플랜을 통해서 정기보험으로 싸게 들어간다면 비용 처리 100% 받습니다. 그리고 손 안 대고 코 풀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종합과세 피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 운영 및 투자, 재반 모든 지원과 관리를 종합자산관리사, 물론 저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현명한 효율적인 절세 전략하고 투자 전략 이 모든 것을 받는다면은요 정말로 엄청난 금액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종합과세 회피, 소득세 절세, 상속세 절세, 건강보험료 절감, 투자 효과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3대, 30대까지도 상속세 증여세를 완벽하게 해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의 자산을 가수금으로 놓는다든가 아니면 자녀들한테 증여했던 자산을 수렴청정증여로 가수금으로 놓는다든가 해서 부모님이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돈을 마음대로 쓰시면서도 상속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손자녀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손자녀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손자녀 지분을 100%로 다 가져가고 할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되겠습니다. 재산권을 마음껏 행사하면서 상속세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는 유일한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생활하면 이렇게 엄청난 고민 많은 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NGP 플랜, 법인 설립 플랜이 되겠습니다. NGP 플랜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오후 2시고요. 장소하고 약도 참조해 보시고 저한테 신청 방법은요. 저한테 5만 원 입금해 주시고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0-5473-9317 각종 문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시는 분한테는 제 저서에 사인해 드리거나 이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 날 제가 자산관리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3만 원 받고 합니다. 주제는 다양하죠. 엄청난 주제 한번 참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3만 원 대비해서 30억, 300억 그 이상의 그 자산 증식 아니면 절세 효과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약도 참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카페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과세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서워하고 피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되겠죠. 바로 무엇입니까? 허접한 무슨 예를 들어서 세금 우대 상품 아니면 분리과세 상품, 비과세 상품 아니면 만기를 나눈다든가 쪼갠다든가 아니면 가입자를 분산한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도 되지 않는 아주 얄팍한 수를 가지고서 종합과세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피멍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종합과세를 피하면서 각종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함께 실행해 보시죠.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